배우게 될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부사가 수식하는 범위, 즉 부사는 뭘 수식하냐를 볼 거고, 부사가 단독 단어가 아닌 덩어리인 경우들을 볼 거예요. 부사 구. 그 다음에 부사가 이제 주어 동사를 수반하는 절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는 따로 해드리진 않습니다. 미리 보기도 여러분 풀어오시면 되고요. 문제로. 자, 개념 볼게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요것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면 그러면 부사는 뭐냐? 명사를 뺀 전부를 수식할 거예요. 그럼 명사를 뺀 전부에는 뭐가 있냐? 동사, 그 다음에 부사,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부사다. 자, 구성요소 한번 갈게요. 기본부터. 문장의 5가지 구성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이루어집니다. 주어 자리에는요, 명사 혹은 대명사의 품사를 가진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 명사 구, 명사 절 이런 것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동사 자리엔 당연히 동사 품사의 단어가 들어갈 거고요. 목적어 자리는 주어랑 똑같습니다. 명사, 대명사 품사를 가진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보어는요, 2가지로 나뉘어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대상일 경우에는 명사가 들어갈 거예요. 반면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대상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나나 너가 아니고 그 나와 너의 상태죠. 그런 경우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보어는 2가지 품사 들어갈 거고, 이제 마지막에 수식어.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식어 자리에는 2가지 품사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형용사, 두 번째가 부사죠. 그러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2가지 품사 차이가 있겠죠.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명사만 수식을 해요. 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를 제외한 전부를 수식하겠습니다.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 all. 그럼 명사를 제외한 전부엔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처럼 개념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동사 꾸며주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부사가 꾸며주고, 부사가 very fast, 매우 빠르게, 부사가 부사끼리 서로 꾸며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전체 꾸며줍니다. 그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기억해두기.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다 풀어오세요. 미리 풀 거예요. 미리 보기도. 자, 그리고 한 단어만 품사가 아닙니다. 그쵸? 덩어리, 문장에도 부사라는 품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형태가 없어요. 그러면 구고요.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형태가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거를 문장 절이라고 부릅니다. 부사 구, 부사 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명사 구, 명사 절, 형용사 구, 형용사 절. 그죠? 단독 단어만 품사가 붙는 게 아닙니다. 덩어리에도 붙을 수가 있고 당연히 단어도 있는 거죠. 부사 단어, 형용사 단어, 명사 단어가 있는 것처럼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이 있습니다. 부사구, 부사절이 있구나까지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의미는 아주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주로 빈도, 얼마나 자주인지, 정도, 얼마만큼인지, 시간, 장소, 방법 등 온갖 범위에 걸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 즉 뜻이 가장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부사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A 볼게요. The phone rang unexpectedly in the middle of the night. 폰이 울렸다. 근데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언제? 한밤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굵은 글씨에 예상치 못하게 라는 부사는 누굴 꾸며줘요? 앞에 rang이라고 하는 ring의 과거형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 수식.
B. News about the development of new treatment is mostly false. 소식. 뭐에 관한 소식이냐? 뉴스냐? 개발. 새로운 치료제에 관한 개발의 소식은 입니다. 거의 가짜입니다. 대부분 가짜예요. 거의 대부분이란 뜻의 이 부사는 지금 뭘 꾸며주죠? 얘가 이형식 동사죠. 앞에가 주어고요. 주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반면 in 1894, thousands of people rushed to California to search for gold. 1849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캘리포니아로요. 왜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금을인 거죠. 자, 캘리포니아로, 어디로라는 장소 전치사 사용했죠. 그렇죠? 여기는 문장 전체의 의미에다가 장소의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구 부사 수식어 되겠고요. D. This bridge was designed to bear the weight of dozens of cars. 해석은 여러분 제가 해주는 거 놓치시면 밑에도 여기 있습니다. 밑에 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다리는 설계되어졌다, 고안되어졌어요. 왜요? 뭐뭐 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무게를, 뭐의 무게를 수십 대의, dozens of가 수십 개의 이런 뜻이라서 수십 대의 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다, 설계되어졌다,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졌다. 아까 얘처럼 뭐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약어로 쓸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의 의미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졌다 하는 뜻이고. 2번 Fortunately, I could get a ticket to the concert of my favorite singer. 운이 좋게도 나는 얻을 수 있었다 티켓을. 어디에? 콘서트에. 누구의 콘서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되겠죠. 문장 맨 앞에 컴마 찍고 쓰겠다? 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단어입니다. 그죠? 문장 전체 수식이 될 거고. 자, F 볼게요. As soon as we brought it home, the timid pup crawled under the sofa.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 그것을 데려오자마자 그 소심한 작은 강아지, 새끼 강아지는 기어들어갔다 소파 밑으로 라고 하고 있죠. 자, 부사절은요, 역할이 주절을 수식하기 위함입니다. 즉,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절을 수식하기 위해 붙은 게 부사절이에요. 문장 전체 수식이죠. 마찬가지로 문장에 컴마 찍고 맨 앞에 붙은 부사도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자, 주의할 부사 표현 볼게요. 형태가 유사한 부사 형용사인데, 즉 ly가 붙으면 다른 뜻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late는요, 늦게, 늦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뭔 소리냐면 한 단어로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는 소리예요. 한 단어로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ately라고 하면 늦게란 뜻이 아니고 뭐예요? 최근에입니다. 뜻이 달라요. 여기부터 암기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자, 그 밑에 두 번째 high도 높게, 높은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쓴다는 뜻입니다. 둘 다 써요. 반면 그러면 거기에 ly가 붙으면 대단히, 몹시 라는 다른 뜻이 됩니다. 그치? 자, full은 가득 찬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가득 차게가 아니라 다른 뜻의 부사가 돼요. 완전히, 전적으로 라는 뜻이 된답니다. 자, 얘네는 유사하게 생겼으나 뜻이 서로 다른 부사들입니다. mostly는 주로, 대개는 이런 뜻이에요. usually
와 뜻이 유사하고요. usually. almost는 거의, 하마터면, 약, 대략 이런 뜻이고 most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의 이런 뜻의 형용사 그리고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른 뜻이다. 우리 most of them 이런 말 들어봤죠? 그쵸? 대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생겼으나 다른 뜻이다. 서로 다른 뜻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반면 deep은 깊은이지만, 그죠? 거기에 ly가 붙으면 깊게가 아니라 대단히, 몹시, 아주 죄송합니다를 그래서 I'm deeply sorry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몹시 라는 뜻이고, 자, close도 보세요. 가까이, 가까운이라고 하죠. 그러면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죠? ly 붙이면 면밀하게, 자세하게 라는 뜻입니다. 뜻이 달라요. hard, 열심히, 세게, 어려운, 딱딱한. 그러면 이 세게를 기점으로 어려운, 딱딱한 형용사. 열심히, 세게 부사예요. 한 단어로 두 가지 품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y가 붙으면 좀처럼 뭐뭐 않다, hardly, rarely, seldom 이런 표현 들어봤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됩니다. ly 붙으면 뜻이 다르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생겼으나 서로 뜻이 다른 것들 비교해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주의할 부사 표현 뭐냐?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사예요. 아까처럼 hardly, 좀처럼 뭐뭐 않다. 그러면 이 부사 자체가 no, never, not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 not을 쓰면 이중부정입니다. 그래서 이중부정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정부사가 들어가면 동사는 그냥 긍정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I seldom get up before 9 o'clock. 나는 9시 전에 거의 일어나는 법이 없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seldom 말고 또 뭐가 있냐? seldom, hardly, rarely. 얘네들 뭐다? 부정부사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에 don't, doesn't, didn't, not이 붙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면 이중부정이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 뭐 모를 리가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면 진짜 쉬운 개념인데 하나만 찍겠습니다. 여러분 명사, 수식, 어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사, 수식, 어순 풀로 가면 관부, 형, 명입니다. 뭔 소리냐? 명사 덩어리에 명사 구에 제일 앞엔 일단 관사 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형용사가 꾸며주죠. 근데 그 형용사를 누가 꾸며줘요? 부사가 꾸며줘요. 그래서 이런 어순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로 꾸며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근사한 집이라고 하면 왜냐면 incredibly를 쓸 거라서 그래요. incredibly 스펠링 괜찮아요? luxurious house. 아주 놀랍게도 호화로운 집에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고 수식은 얘가 명사를, 얘가 형용사를, 그리고 명사 덩어리의 가장 앞에 관사를 씁니다. 관부형명 어순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옆에 부사로 쓰이는 구 개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는요, 이런 일반적인 부사 단어 형태 말고 전치사 구 형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치사 없는데
덩어리가 돼서 부사가 되는 것이 있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있어요. 분사구문은 해도 어려우신 분이 많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부사절 축약입니다. 부사절을 줄여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as, soon as 이런 부사절 있죠? 얘를 길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어 없애고 접속사 생략간으로 만들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붙인 다음에 빰 써주고 뒤에 있는 또는 앞에 있는 문장 꾸며주도록 만든 것.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형태가 다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품사가 부사다 라는 거죠. 예문으로 볼게요. The girl is alone in the house every afternoon. 소녀는 있어요. 그죠? 혼자. 어디에? 소녀는 있어요. 혼자서. 그죠? 근데 어디에? 집 안에. 매 오후마다 라고 하죠. 이게 뭐냐? 전치사구 부사수식어고요. 전치사가 없지만 every 뒤에 명사 이거 부사구예요. 전치사 없이도 덩어리로서 부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사구가 2개 붙어 있는 거고 alone 마저도 혼자서 홀로 란 뜻의 부사 단어예요. 지금 여기는 일형식 문장으로 소녀는 있어요. 그죠? 부사 단어 수식어 전치사구 부사 수식어 그냥 전치사 없는 일반 부사 수식어 됩니다. 수식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다음 B. After the open class, moms would get together to chat over soft drinks. 그래서 첫 수업, 오픈 수업, 공개 수업 후에 엄마들은 would get together, 함께 모여서 뭐뭐 하곤 했다죠. 모여서 함께 모이곤 했다. 왜요? chat, 떠들려고요. 뭐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over soft drink, 음료수를 마시면서 떠들기 위해 함께 모이곤 했다 라는 뜻이죠. 그죠? 뭐뭐 하곤 했다. 여기서의 would는 과거의 습관, 관습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음료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기 위해서 라고 하고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목적.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찾아내는 방법은요. 첫 번째,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이 투부정사 앞에 together 얘는 다 함께 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럼 투부정사가 지금 명사 안 꾸며주네요. 오케이. 그리고 명사가 만약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명사를 꾸몄을 때 명사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해야 하는 으로 수식을 했는데 이상해.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첫 번째, 이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안 해요. 핵심 구성 요소가 아니야. 근데 봤더니 앞에 꾸며줄 명사가 없네? 그럼 무조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잡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은 아닌데요.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럴 땐 이 명사를 얘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해볼게요. 해석이 이상해. 그럼 그때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 서령아. 자식.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구별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 It was sad to think that the homeless had nowhere to go in such cold weather. 슬프다. 근데 뭐가 슬퍼요? 뭐가 슬퍼졌어? 생각하는 것은 슬프다. 뭐라고? 대절이라고. 그죠? 노숙자가 집 없는 사람이죠. 노숙자가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죠. Nowhere else to go. 어떻게? In such cold weather.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슬프다라고 해서 감정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뭐뭐 해서 감정이 어떻다가 되죠. 얘는 투부정사의, 여기다 그냥 꼬리처럼 같이 쓸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긴 하나, 그쵸? 감정의 원인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별하나요? 감정 형용사 뒤에 무조건 써 있을 거예요. sad, happy, delighted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뭐 해서 감정이 어떠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감정 형용사를 꾸며준다 라고 봐도 좋겠죠. D. My brother works as a software engineer 하고 컴마 찍었죠. 보세요. 우리 남자 형제가 일을 해요. 뭐로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요. 전치사가 붙었네요. 수식어예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컴마 찍고 ing를 주겠다? 완벽한 문장에 앞이나 뒤에 컴마 찍고 뭔가를 ing를 주겠다?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그쵸? 근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략된 접속사를 내가 굳이 잘 어울리는 거를 추측해서 끼워 맞춰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독해 너무 오래 걸리죠? 서령아, 너는 우리 반인데 왜 우리 반 애가 유일하게 자? 뒤에 애들 말똥말똥한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동시동작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해석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아요. 뭐 when인지 because인지 굳이 끌어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서라고 해석했을 때 잘 되면 괜찮습니다. 남동생은 이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요. 그죠? 뭐 하면서? 개발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거 하면서라고 동시동작으로 해석한다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꿔라 라고 하면 생략된 주어 찾고요. 그쵸? 접속사 뭐인지 가장 어울리는 거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과거분사는 뭐뭐 되면서 라고 해석하고 빠르게 넘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았어? 분사구문? 자, smelling smoke, the babysitter called 911 and got the children out of the house. 해석은 베이비시터가 전화했죠. 911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get 사역동사. 그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get out of. 그죠? 어디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앞에는 사실 연기를 맡았기 때문에 일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생략된 접속사가 뭐인지 알아낼 필요 있나요? 완벽한 문장 뒤에 앞에 붙었는데요. 그죠? 그러면 하면서를 해석하시면 돼요. 연기를 맡았기 때문에 원래 그거겠지만 연기를 맡으면서 베이비시터는 전화했다 911에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만 뭐다?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에 붙은 이런 ing, pp 덩어리들은 분사구문으로 앞내용, 뒷내용 수식하기 위해 붙는 거다. 부사절 같은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 부사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The pilot altered her flight plan. 파일럿이 변경했어요. 그녀의 비행 스케줄을요. 왜요? 피하기 위해서 bad thunderstorm. 심한 폭풍을 심하기 위해 천둥번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죠? 이 비행 계획, 비행 일정이 뭐뭐 하는, 피하는, 피할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다고요. 그죠? 그럴 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We were relieved to hear no one was harmed in the accident. 우리는 안심이 되었다. 왜 안심이 되었어? 들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그 사고에서. 그죠? 감정 형용사랑 썼습니다. 그럼 감정의 원인입니다. 뭐뭐 해서. 그죠? 아무도 그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어서 우리는 안심이 되었다. 자, 투부정사 앞에가 would, could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we would be happy. 우리는 행복할 거야. 뭐 한다면? to stay in touch with you. 너랑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너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would, could가 추측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동사가.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 추측과 가정.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붙은 문장에 would, could가 있으면 이 투부정사는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조건의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한다면. 다음, they must be proud to have such loyal fans. must, 뭐뭐일 것이다. 요게 쓰이면 판단의 근거예요. 그들은 아마 자랑스러울 거야. 반드시 자랑스러울 거야. 뭐 해야 다니? 그죠? 얘는 한다고 보지 합시다. 그죠? 그렇게 충직한 팬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아마 반드시 자랑스러울 것이다.
must, might 같은 추측의 표현을 가지는 조동사와 함께 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Edison grew up to be a great scientist and businessman. 얘는 grow 동사랑 같이, grow up이랑 같이 보통 쓰여요. 그래서 자라서 뭐뭐가 되다. 그 결과 뭐뭐하게 되다. 이 뜻이에요. 에디슨은 자라서 뭐가 되다? 훌륭한 과학자 그리고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자, 분사구문은요, 원래 부사절을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사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뜻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뜻으로 여러분이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1번으로 쭉 갑니다. 하면서로 다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전화기로 전화하면서 방문객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증을 경비원에게 하면서 라고 해석해도 되고 때문에 해석해 볼게요. 꽤 잘했기 때문에 quite well. 어디에서? 그의 직장에서. He had no reason to quit. 그는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아니면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해볼게요. Being late for the boarding time, I missed the last flight to LA. 탑승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나는 놓쳤습니다. 마지막 비행편을 LA로 가는 되겠죠. Watching her dance, you will be impressed. 조건이죠. 그녀의 춤을 보게 된다면 너는 감명 깊을 것이다. 여기서도 조건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will, would, could 같은 will 쓰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사구문을 if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if나 because나 그렇죠? 이런 것, as, since 이런 거라고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해서 하면서라고 한다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장에서 꽤 잘하면서 잘 수행하면서 그는 그만둘 이유가 없었다. 출발 시간에 늦으면서 나는 놓쳤다 마지막 비행편을. 그녀의 춤을 보면서 너는 감명을 받을 것이다. 괜찮죠? 해석 이렇게 동시동작으로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생략된 접속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빙에다가는 왜 괄호 쳐놨나요? 빙 생략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면 빙 없이 앞에가 late for the boarding time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는 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빙이 생략돼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그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빙이 되겠지 당연히 거기 ing 붙으니까. 근데 이게 생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고려해 주기. 알겠죠? 자, 그 다음 부사로 쓰이는 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절이에요. 이걸 축약한 게 여러분, 이 부사절을 줄여버린 게 앞에 본 분사 구문이에요. 이게 분사 구문이고, 그럼 원래 풀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 When the bus driver saw a boy on the road, he stopped the bus immediately. 버스 운전기사가 보았을 때, 뭐를? 소년을 어디에서? 도로에. 그는 멈췄습니다. 버스를 즉각적으로 되고. Nothing is a waste of time. 아무것도 시간 낭비가 아니다. If you get something from the experience. 너가 만약 무언가를 얻었다면 경험으로부터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Although Spain is usually sunny, winter temperatures can be quite chilly. 비록 스페인은 주로 화창하지만 겨울 기온은 꽤 쌀쌀할 수 있다. My brother is a night owl. 내 남동생은 올빼미란 뜻인데 어쨌든 밤 사람, 뭐라고 하지? 저녁형 인간인데 on the contrary, 반면에 I'm an early bird.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죠. 역할들이 뭐냐? 부사절은 늘 주절을 수식하기 위함입니다. 다 문장 수식이에요. 중요한 건 주절이죠. 그렇죠? 부사절은 주절의 의미를 보완해주기 위해 붙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장 연결. 그리고 부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사절 접속사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when은 뭐뭐 할 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although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되고,
D 보세요. D 같은 경우는 문장이 서로 끊어졌어요. 컴마 있고, 컴마가 아니라 여기 period 있고, period 있죠. 마침표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문장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걸 접속 부사라고 할 거예요. 접속 부사. 접속 부사는요, 마치 의미가 문장을 연결하는 것처럼 접속사의 역할을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접속사의 역할을 못해요. 왜? 나는 결국 품사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중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을 내고 접속사랑 접속 부사를 섞어요. 뭐 however, on the contrary 이런 거 있다고요. 근데 딱 봤더니 컴마 찍혀 있고 문장이 한 문장이야. 안 끝났어. 그러면 중간에 빈칸이면 접속 부사 on the contrary, however 이런 것들은 therefore 이런 것들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문장 연결하는 기능이 없어요. 서로 끊어진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연결된 문장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러면 외워놔야겠죠. 접속사랑 접속 부사는 다르다. 의미는 서로 비슷하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듯한 의미를 가지지만 접속 기능이 없어. 단어에 접속 기능이 없기 때문에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접속 부사는 쓸 수가 없다. 왜? 걔는 결국 부사니까.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요거는 챕터 12와 14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부사절 접속사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접속사들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을 해야지. 문법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My little brother sleeps better when the lamp is on. 내 남동생은 더 잘 자요. 어떨 때? 램프가 켜져 있을 때. 시간 접속사. I want to keep my old sneakers. 나는 보관하고 싶다 내 오래된 스니커즈를 because they are so comfortable. 왜냐면 걔네는 너무 편안하니까. If you are not listening, you are not learning. 만약 너가 듣지 않는다면 너는 배우지 못할 것이다. 조건 접속사. My uncle was very successful in his career. 우리 삼촌은 매우 성공했습니다. 그의 직업에서.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 극복한 내용. He didn't go to college. 그가 대학에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뜻이죠. 그래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 어떤 종류였는지 뒷챕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고요. 의미 중요하다. 이 파트에서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 부사절 접속사들의 각각의 의미 중요하고 만약에 저는 좀 더 이 파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접속사들의 뜻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같은 의미 같은 모양 뭐냐?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든 것. 결국 여러분은 해석하고 문법 문제를 풀어나가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when, while, as 다 뭐뭐 할 때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절이 쓰였어요. While I was examining the lens. 내가 렌즈를 들여다봤을 때, 자세히 보다, examine이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들여다봤을 때 I saw a tiny scratch. 나는 아주 작은 스크래치를 보았다 라는 문장이에요. 앞에가 부사절, 뒤에가 주절입니다. 분사 구문을 만드는 조건은 첫 번째, 둘의 시제가 과거로 일치하죠. 뭐 과거 진행이든 어쨌든 시제가 일치할 때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그죠? 같고 그렇다면 이제 씁니다.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여기를. 그죠? 그리고 접속사는 생략 가능 상태로 만들어요. 접속사의 의미를 반드시 전달하고 싶으면,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으면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남기지 않고 버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든지 간에 무조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였으면 being일 텐데요. 그죠? being이 될 거예요. am, is, was, were였으면 being이 될 건데 이 being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이 됩니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남냐? examining the lens. I saw a tiny scratch. 이런 형태가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어떻게 인지 아냐? 완전한 문장 앞에 붙었어요. 수식이에요. 뒤에 문장 수식이에요. 완전한 문장 뒤에 붙었어요. 그러면 그 분사구문이 앞문장 수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볼게요. If you closely examine the lens, you will see a tiny scratch. 너가 만약에 아까 했던 거 자세하게 뜻 달라요. close가 가까운,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얘는 자세하게, 면밀하게 뜻 달라지는 부사예요.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검사한다면 렌즈를 You will see a tiny scratch. 너는 작은 스크래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되겠죠. if절에서는요. will 동사 원형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는 개념인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동사 원형을 못 쓰고 미래 시제를 위해 그냥 현재 시제를 씁니다. 네, 요거는 부사절에서 한 번 더 배우실 거예요. 챕터 12, 14 그쪽에서. 어쨌든 자 그러면 시제 같고 주어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생략합니다. 주어가 생략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생략 가능이 될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쓰여있는 동사에 ing를 붙일 거야. 근데 여기는 부사수식어가 붙었네? 그럼 굳이 떼버리지 말고 그대로 올려. 그래서 closely examining the lens, you will see a tiny scratch.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되고요. 완전한 문장 앞에 ing, 뒤에 ing, 역할이 결국 뭐라고? 완전한 문장 수식이에요.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데요. 그럼 하면서, 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15분까지 수업이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103쪽까지 먼저 풀어보세요. 나 10분 줄 테니까 얘들아 10분 줄게. 9시까지 102쪽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0분 줄게요.
시험 다 풀었나요? 대기 쪽까지 다 푼 사람. 다 풀었고. 서령이는? 2문제? 알았어. 그 다음에 효정인가? 효정이? 효정이 다 풀었어? 어. 그래서 일단은 그럼 여러분 숙제는 103쪽에서 그죠? 그 다음에 107쪽까지 하시고, 그리고 워크북도 챕터 10 부사수식어 20쪽 21쪽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숙제예요. 자, 그러면 정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민이는 원래 이렇게 수업 중간에 이탈해서 들어오질 않나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쪽 볼게요. 서른 다 했니? 다 했다고 했지? 자, 골라볼 거예요. 여기 R입니다. 해석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거든요. 입니다. endless. 그죠? 끝나지 않는 형용사랑 이 형식 동사 둘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true랑 truly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서령아? 그렇죠. 부사가 들어감으로써 수식해야죠. truly가 정답이고. worries about anything과 nothing인데 둘 다 들어갈 수 있긴 해. 근데 seldom 썼어. 그러면 내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출석부 켜놓고 있어야겠다.
서하. 서하 맞죠? 네. 서하. anything과 nothing 중에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지. nothing도 못 써요. 이미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high와 highly인데 둘 다 부사로 쓸 수 있어요. 뜻이 있죠? 근데 trained, 훈련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높게 훈련된이랑 매우 고도로 훈련된 중에 고르는 겁니다. 효정?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highly가 정답이에요. 매우 고도로 훈련된. 자, almost 같은 경우는 거의, 대략 이런 뜻이고 mostly는 주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까먹을 뻔했다. 그것이 내 생일이었다는 것을.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맞니? 해석이 서령아. 그렇지. 거의 까먹을 뻔했다. 되는 거지. 자, 서하, 관사, 분사, 형용사, 명사예요. 그러면 어떤 품사가 정답이죠? 그렇죠. fully. 완전히 장비 같은 게 다 갖추어진 사무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인데 나는 발견하였다, 알게 되었다. 그 나이 든 커플이 놀랐다는 것을. 근데 놀랐다는 그 감정의 형용사를 꾸며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효정아, 둘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형용사 부사. 그렇지. pleasantly. 그죠? 유쾌하게 놀랐다는 걸 알게 되었다. 뜻이죠. 어디에? 그 파티에. 뭐라고? 아, 비 안 했다, 그치? 완전히 갖추어진 사무실이고 그의 집에 가깝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closely는 무슨 뜻이죠? 이거 누가 했지? 서하. closely 무슨 뜻이야? 면밀히, 자세히. 그래서 집에 가깝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closely가 아니라 close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 자, 굵은 부분 해석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니까.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해석하는 방법. 완전한 문장인데 앞에 컴마를 쓰고 쓰겠다? 무조건 부사적용법. 그쵸? 그래서 열쇠를 찾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서. 자, 얘는 without 전치사구죠. 그쵸? 그래서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 그래서 저자의 허가 없이는, 저자의 허가 없이는 전치사구 수식어. 자, on the high wire,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부사수식어. 그죠? 그래서 높은 줄 위에서 라는 뜻인데 이게 수거로 따지면 높은 줄 위에서는 그냥 직역이고요. 그죠? 수거로는 완전히 앞에다. 그죠? 높은 줄 위에서고 앞에가 being totally skilled죠. 여기 못 봤어요. 그죠? being 생략되지 않은 뭐예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숙련되어서 라는 뜻이죠. 하면서로 해석하고 있죠. 동시동작으로. 완전히 숙련되어서. 높은 와이어 위에서. 자, 4번 보시면 감정 형용사 뒤에 쓰였어요. 그쵸? 그러면 뵙게, 보게 되어서입니다. 보게 되어서 영광이다 이런 뜻이죠. 하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입니다. 자, 댄이 스캔했어 주차장을. 완전한 문장이죠. 컴마 찍고 ing 분사 구문입니다. 접속사 없네요 하면서 우리 차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자, 넘어가 볼게요. 102쪽. 자, 문맥이 자연스럽고, 즉 뜻으로 접속사 골라봐라 라는 거죠. Because Jim seldom stick to. 자, stick to는 지키다, 고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거의 지키지 않기 때문에 get along with,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는 어울리기 어렵겠죠. 그죠? 어울리기 어렵다. 나는 있었어요, 집에. 독감 때문에. 독감과 함께, 독감 걸려서. 내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나한테. 힘내라고. 그러니까 응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동안 친구들이 전화를 줬겠죠? if는 만약에란 뜻이니까, 조건이니까 while 들어갈 겁니다. 3번. The company has grown continuously. 회사가 성장했어요, 점진적으로. For the l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 Even though, 자, 그러면 역경.
이겨낸 라는 사실 들어가겠죠. The economic state, 경제적 상태, 뭐의? Of the whole country, 국가 전역의 경제적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성장했다 라고 해야죠. 그러면 감소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declined, has declined. 여기도 현재 완료로 써주면 됩니다. The guitar strings are too tight. 기타 줄이 너무 팽팽해요. They may break. 그들은 부러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기타 줄이 너무 빡빡하면 줄은 끊어집니다. 라는 뜻이겠죠? 앞에 내용 조건이네요. 또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if가 정답입니다. 일단 원래는 15분까지 수업이거든요, 여러분. 숙제는 이미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쉬는 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목요일날 그래서 숙제 검사할 겁니다, 여러분.